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뉴스데일리 베스트에서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을 전해 적이 있었습니다. 자, 뭐냐 하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3%에서 1.5%로 하는 공고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만약 이게 시행이 된다면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최저 인상률인데, 당시 언론에서는 장기화되는 우한 폐렴으로 인한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한 매우 헌신적인 결정이다라는 호평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해 드리면서 이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게 꼼수였습니다. 자, 뭔가 뒤통수를 한데 강하게 맞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공무원 수당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기 부진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1%대로 낮춘 대신 수당을 올려 보전을 받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일 공보위에 따르면 공보위는 최근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년도 공무원 정액급식비를 월 1만 원, 6급 이하 직급 보조비를 월 3만 원 인상하는 방안에 협의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정액급식비를 7%, 직급 보조비를 18%나 올리게 되는데요. 자, 만약 이렇게 최종안이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국가, 지방직 등 정체공무원 110만 4,508명에게 적용이 됩니다. 겉으로는 국민들에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임금 인상률을 낮게 책정해 희생하는 것처럼 쇼를 해놓고 뒤에선 국민들 모르게 수당을 슬쩍 올리는 꼼수를 부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수당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다 이거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자, 아마 공무원 수당 체계를 알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8종에 이르는 수당 내역인데요.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 보수는 봉급,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당은 상여수당 3종, 가계보전수당 4종, 특수지 근무수당 1종, 특수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 실비변상 4종 등 무려 18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상여수당에 포함된 정근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월급의 50% 수준까지 지급하고요.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학비를 보조수당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자, 또 출산, 육아, 휴직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은 업무 대행수당을 특수근무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자, 이외에도 모든 공무원들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를 받고 직급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이나 관리 업무수당도 받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규정된 수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얼마나 지급되는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에 육박하지만 수당 실수령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쓰여지는 돈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문제가 되자 심지어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처에 초과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관련 직급, 직종별 지급 내용을 정보 공개 청구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될 사안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결국 법원에 의해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공무원 수당이 베일에 쌓여 있다 보니 또 정부가 허술하게 수당 관리를 하다 보니 부당수령도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처가 김용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부처별 연도별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앙부처 44곳 중 28곳, 즉 63%에 해당하는 곳에서 907명이 수당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게 이 정도니 적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적발된 이들은 헬스클럽 운동, 식사, 개인용부 등을 보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근무 체크를 한 뒤에 초과 근무 수당을 챙겼습니다. 부처별로 보니까 경찰청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자, 심지어 나라국간을 관리 감독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직원들도 부당수령으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눈먼 나라 돈들이 곳곳에서 마구마구 새고 있다는 것인데,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정부가 공무원들의 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정부안을 확정하게 되면, 자,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공무원 수당 혜택만 반비례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한 번 올린 수당을 다시 내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는 건 그리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념체제의 위험에 따라 나라가 망하는 것도 있지만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증원, 인건비 증가, 재정 압박, 나라빚 증가, 이런 악순환이 연속되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8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총인건비는 1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자, 이는 전년보다 6.2% 늘어난 수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해마다 8조 원 안팎씩 증가한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 정부가 2022년까지 증원하겠다는 공무원 17만 4천 명 중 아직 9만여 명을 덜 뽑은 상태에서 인건비는 더 가파르게 늘 수밖에 없는데요. 저기에 묵과할 수 없는 큰 문제점 또 한 가지, 바로 공무원 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해마다 2조 원씩 정부에서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모두가 빚덩이라는 말입니다.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어난 공무원 임금을 해마다 무슨 재원으로 보충한다는 건지 만국의 조짐이 바로 이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을 게 뻔한데 왜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하는지 상식선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선 미국은 공무원들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저성과 공무원의 성과 개선 기간이 최장 120일에서 30일로 단축이 되고, 중대과실을 범하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각 퇴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보상하고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공무원 노조에서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앞세우고 이런 노조의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은 비단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무원을 13만 명이나 줄이고 국영철도 공사에 메스를 들이댔는데요. 노조가 연일 파업을 벌여도 국민의 뜻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은 공무원 임금을 9년째, 무려 9년째 동결해 왔으며 연금 인상액도 연 0.25%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공공부문 개혁으로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면서 재정 안정성을 깨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세계 최악의 청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처럼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으니 너도 나도 공무원이 되겠다는 청년들 뿐입니다. 직업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진 지 오래인데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꿈인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직업 선택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청년 다수가 공무원의 목을 매는 이런 세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도전보다는 고용과 수입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몰리는 나라는 이미 희망이 없는 죽은 나라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연간 근로시간 2017년 기준 2178시간으로 민간기업 관리 사무직의 2246시간보다 짧습니다. 공무원 평균 연봉은 같은 해 기준 6257만 원으로 기업의 5489만 원보다 더 많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17명이었는데 세종시는 1.82명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공무원은 돈을 벌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돈 벌어 세금을 내고 그 돈이 공무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금 내는 국민들은 이렇게 힘든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은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 영상을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자, 과연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되어버린 공무원 조직 중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의문입니다.